2025년 가을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집 별실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갓 28살이 된 아들 강민혁은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맞은편에 앉은 아버지 강철민의 모습을 보며 연신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예순을 갓 넘긴 철민은 어젯밤 작업 현장에서 입던 잠바를 벗고 아들이 억지로 사준 낡은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평생 시멘트와 벽돌을 만진 흔적으로 거칠었고 깊게 팬 주름은 그가 살아온 고단한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민혁의 약혼 여인 오수진과 그녀의 부모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의 아버지 오재혁은 중견 건설사 회장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유함이 흘러넘쳤습니다. 그는 철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띤 채 입을 열었습니다. 아드님은 참 반듯하고 똑똑하던데 아버님을 많이 닮지는 않은 것 같군요. 그 말은 칭찬인 듯 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가시를 민혁은 똑똑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혁의 얼굴이 살짝 굳어지는 것을 본 철민은 그저 묵묵히 찻잔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아들이 이 자리에서 얼마나 긴장하고 또 자신을 얼마나 부끄러워하고 있는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민혁이가 워낙 자기 일 하나는 똑 부러지게 합니다. 다 제 엄마를 닮아서 그렇습니다. 철민이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교양과는 거리가 먼 투박한 억양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대답에 오재혁 회장은 잠시 흥미롭다는 듯 눈썹을 치켜세웠습니다. 그러고 보니 하시는 일이 자재 납품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오재혁이 물었습니다. 그가 자재 납품이라는 단어를 발음할 때 마치 벌레를 씹는 듯한 미묘한 경멸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혁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아버지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기를 그저 조용히 있다가 이 상견례가 빨리 끝나기만을 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지만 철민은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오재혁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네, 건축 자재를 실어 나릅니다. 작은 트럭 하나로 시작해서 지금은 직원 둘 데리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의 대답에는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정직하게 일궈온 자신의 삶에 대한 덤덤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민혁에게는 더 큰 불안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돈이 될 사람 앞에서 굳이 그런 초라한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지 아버지가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별실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고 민혁은 이 자리가 마치 가시방석처럼 느껴졌습니다. 오재혁 회장은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철민을 아래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자비라도 베푸는 듯한 말투로 말을 이었습니다. 허허, 그러시군요. 우리 민혁 군이 장차 저희 회사에서 큰일을 할 텐데 아버님께서도 이제 험한 일은 그만두시고 편히 쉬셔야지요. 그 말은 철민의 삶 전체를 험한 일로 단정 짓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철민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어른 땀 흘려 돈 버는 일에 험하고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철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순간 별실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오재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고 그의 아내와 딸 수진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가장 당황한 것은 민혁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혁이 다급하게 아버지를 제지하려 했습니다. 그는 오재혁 부부를 향해 허리를 숙이며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평생 현장에서만 일하셔서
배우신 게 짧아 그렇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아들의 그 한마디는 철민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평생 자신을 부끄러워했던 아들이 이제는 남들 앞에서 대놓고 자신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아들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을 굳게 다물 뿐이었습니다. 오재혁은 이 상황이 재미있다는 듯 다시 여유를 찾았습니다. 그는 찻잔을 들며 민혁에게 말했습니다. 아닐세, 민혁군. 나는 자네 아버님 같은 분을 존경하네. 평생 한 길을 걸어오신 장인 정신이 있지 않은가. 그는 장인 정신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철민을 비웃었습니다. 그리곤 마치 선심 쓰듯 제안했습니다. 마침 저희 회사에서 경비 반장을 한 명 구하고 있는데 아버님께서 와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현장 경험도 많으시니 잘하실 겁니다. 월급도 지금 버시는 것보다야 훨씬 나을 테고요. 그것은 명백한 모욕이었습니다. 한평생 사장으로 살아온 사람에게 아들 회사의 경비직을 제안한 것입니다. 민혁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그만하시죠. 철민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겉옷을 챙겨 입는 그의 손이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조용히 겉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그의 행동에는 더 이상 미련이 없었습니다. 민혁은 아버지를 막기 위해 자리에서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잠깐만요. 지금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죄송합니다. 민혁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하며 철민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철민은 민혁의 손을 뿌리치듯 팔을 휙 뺐습니다. 그 반동으로 낡은 양복 소매가 팔꿈치까지 걷어 올라갔고 민혁은 아버지의 팔뚝에 선명하게 새겨진 흉터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불에 댄 것처럼 울퉁불퉁하고 끔찍한 모양으로 피부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그 흉터를 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 앉아있던 오재혁 회장이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다가 그만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가 정적에 휩싸인 별실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오재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철민의 팔뚝에 있는 흉터를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고 눈빛은 놀라움과 함께 깊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입이 벌어졌다가 다시 닫히기를 반복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잊고 살았던 악몽이 다시 떠오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님, 그 팔의 흉터는. 오재혁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아버지의 팔뚝을 바라봤습니다. 민혁은 그 흉터를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아버지를 부끄러워했지만 한 번도 묻지 못했던 아버지의 과거가 담겨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오재혁과 철민,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멈춘 듯했고 민혁은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때는 1980년 초 강원도 깊은 산속 훈련장. 20대 중반의 강철민 하사는 강인하고 우직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특수부대 훈련 교관으로 젊은 부사관들과 장교 후보생들을 지독하게 훈련시키고 있었습니다. 악명 높은 호랑이 교관이라고 불렸지만 모두가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의 훈련병 중에는 갓 임관한 오재혁 소위도 있었습니다. 재벌가의 아들인 오 소위는 엘리트 코스만 밟아온 오만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군대라는 조직의 엄격함과 규율을 이해하지 못했고 교관인 철민을 무시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강하사, 이런 시대에 쓸데없는 훈련은 그만하시죠. 오소희님, 훈련은 실전입니다. 당신이 지금 하는 모든 행동은 전장에서 당신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갈등은 사소한 말다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실전 훈련은 단순한 다툼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류탄 투척 훈련이었습니다. 제역은 거만한 표정으로 핀을 뽑았습니다. 이런 것쯤이야 눈 감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역의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핀이 뽑힌 수류탄이 제역의 발 바로 옆으로 떨어졌습니다. 쉬이 이익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주변의 모든 훈련병들이 경악하며 굳어버렸습니다. 제역의 얼굴도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오소희님, 엎드려. 철민은 소리치며 몸을 날렸습니다. 그는 제역을 옆으로 힘껏 밀쳐내고 수류탄 위로 자신의 몸을 덮치듯 엎드렸습니다. 강하사님, 훈련병들의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섬광이 터졌습니다. 파편이 철민의 팔을 파고들었고 고통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철민은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강하사님, 괜찮으십니까? 제역이 달려와 철민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팔에는 끔찍한 상처가 나 있었고 피가 흥건하게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제역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목숨을 구했으면 똑바로 서야 할 것 아닙니까? 철민은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제역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제역은 철민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군인은 전우를 버리지 않습니다. 살아서 돌아가십시오. 그것이 제게 보답하는 길입니다. 그날 이후 제역은 철민에게 목숨의 은인이라고 말하며 평생의 은혜를 갚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역은 철민의 헌신적인 희생 덕분에 징계를 피하고 무사히 군 생활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전역 후 제역은 사업을 시작하며 성공가도를 달렸지만 철민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는 평생 은인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 은인의 얼굴과 흉터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지 모릅니다. 별실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오재혁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짚으며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철민에게 다가가 거의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혹시 1980년에 강원도 백골부대 아니셨습니까? 철민은 아무 말 없이 오재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철민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긍정의 신호에 오재혁의 모든 자존심과 거만함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갑자기 철민의 앞에서 쿵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사님, 오재혁이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중견기업 회장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40여 년 전 죽음의 공포 앞에서 떨던 철없는 소위의 목소리였습니다. 별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민혁은 눈앞의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당신 왜 이래요? 오재혁의 아내가 놀라 남편을 일으키려 했지만 그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오열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찾아 헤맸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강철민 하사님. 오재혁은 고개를 들어 자신의 아내와 딸 그리고
민혁을 둘러보며 울부짖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내 목숨을 구해준 분이란 말이야. 이분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나도, 우리 회사도, 그리고 내 딸 수진이도 이 세상에 없었어. 그의 고백에 민혁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귀가 웅웅 울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부끄러워했던 아버지가 자신이 그토록 잘 보이고 싶었던 사람의 목숨을 구해준 영웅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민혁은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버지를 향한 원망도 사돈을 향한 불안감도 사라지고 오직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혐오와 부끄러움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를 무시했던 자신의 모습, 아버지의 직업을 폄하하며 사돈에게 고개를 숙였던 자신의 비굴한 행동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심장을 찔렀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민혁은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 역시 아버지 철민의 앞에 힘없이 주저앉아 무릎을 꿇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민혁이 흐느끼며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땅바닥에 이마를 대고 용서를 빌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땀 흘려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를 그는 오늘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배신했던 것입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아들의 처절한 울음소리를 들으며 철민은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깊게 팬 주름 사이로 조용히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과 그녀의 어머니는 이 모든 상황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초라하고 무식해 보였던 한 남자가 이제는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철민은 자신을 구해달라며 우는 한 남자와 자신을 용서해달라며 우는 아들을 그저 묵묵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무릎 꿇은 두 남자를 한참 동안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도 원망도 아닌 깊은 슬픔과 회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오재혁에게 다가가 그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시죠, 사돈어른. 40년도 더 지난 일입니다. 그때 우린 전우였고 전우를 구하는 건 군인의 당연한 의무였습니다. 빚 같은 건 없습니다. 철민의 목소리는 여전히 투박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용서하는 듯한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오재혁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지만 감히 철민의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이어서 철민은 아들 민혁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민혁은 여전히 바닥에 엎드린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아들의 앞에 쪼그려 앉아 그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민혁아, 일어나거라.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내 아비가 아니라 아비를 부끄러워한 너 자신이다. 철민은 아들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민혁은 눈물로 엉망이 된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를 제대로 본 것은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늘 작고 초라해 보였던 아버지의 어깨가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넓고 굳건해 보였습니다. 철민은 아들의 어깨를 한번 꽉 쥐어주고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자, 이제 그만들 하시고 마저 이야기하시죠. 우리 아들, 딸 결혼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철민의 그 한마디에 얼어붙었던 별실의 공기가 천천히 녹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이전처럼 웃고 떠들지는 못했지만 그 자리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진정한 존경과 이해, 그리고
따뜻한 가족의 정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민혁과 수진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식장 입구에서 하객들을 맞는 두 아버지의 모습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재혁 회장은 자신의 VIP 손님들에게 철민을 소개하기에 바빴습니다. 이쪽은 제 사돈 어른이십니다. 제게는 평생의 은인이시죠.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철민은 어색해하면서도 싫지 않은 듯 웃으며 하객들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의 거친 손을 잡는 사람들은 이제 아무도 그를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신랑 대기실에서 나온 민혁이 철민에게 다가와 삐뚤어진 넥타이를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정말 멋지십니다. 민혁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닌 아버지를 향한 깊은 사랑과 존경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더 멋지다, 이놈아. 철민이 아들의 등을 툭 치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아들에 대한 서운함이 모두 녹아내린 듯 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식이 시작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철민의 투박하고 거친 손과 오재혁의 희고 말끔한 손이 이제는 어색하지 않게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한평생 땀 흘려 가족을 지켜온 아버지의 손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값지고 위대하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